안녕하세요. 스완TV의 백조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몇몇 분들은 현재 집값이 비정상적이다, 너무 거품이 끼었다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 현재 집값이 정말로 거품인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와 공급, 규제, 그리고 금리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물가입니다. 다음 그림은 1970년부터 2020년까지 50년간 변화한 생활 물가인데요. 버스표를 끊어 버스를 이용했던 1970년대 당시의 성인 기준 시내버스 요금은 10원이었고 현재는 약 1200원으로 50년 만에 무려 120배가 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빅맥 지수를 대신하여 부르는 짜장면 가격은 70년대 100원에서 2020년에는 약 5,000원으로 50배가 올랐고 돼지고기, 쌀, 소주값 등 모두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물가는 이렇게 상승, 아니 폭등했을까요? 부동산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강남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매매가는 1980년에 평당 약 77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21년 9월 기준으로 평당 8천만원에 육박했는데요. 40년간 약 104배가 올랐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수요와 공급으로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요와 공급 이론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음마아파트의 수요가 40년 전보다 104배 더 증가했거나 현재 공급이 104배 더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이론이 맞을까요? 물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선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100배 이상이 상승한 현상은 수요와 공급 이론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와 공급 외에도 물가와 대출이라는 개념을 함께 고려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물가를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생활 물가와 아파트 가격이 시간에 따라서 많이 올랐는데요. 이처럼 물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물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할까요? 바로 통화량이 늘어서이고 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출이라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대출은 상환하면 결국 통화량이 회수되는데 어떻게 통화량이 늘어나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대출이라기보다는 정확히는 은행의 대출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은행이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믿습니다. 즉 은행이 사람들에게 100원을 대출해줬다고 가정하면 그 은행에 순수한 자본 100원이 금고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은행에는 애초부터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객들에게 예치받은 예금을 이용해서 다른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 유래는 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금이 돈으로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나 금이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 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 금고를 만들었고 금고는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금과 관련된 영상은 상단에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 해당 영상도 한번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금을 금고에 넣어둔 고객들은 세공업자에게 종이로 된 보관증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 증서를 가지고 금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런 시스템이 보편화되자 이제 사람들은 금 대신 가벼운 보관증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은 무거울 뿐더러 다시 금고에서 찾는 과정이 복잡했고 보관증만 있으면 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증이 곧 금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화폐는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금 대신 보관증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 사람들은 실제로 금을 찾으러 오지 않았고 또 찾으러 오더라도 맡긴 금을 한 번에 찾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세공업자는 보관된 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바로 대출 시스템의 탄생입니다. 하지만 욕심이 난 세공업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금고에 있는 금이 얼마나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굳이 금이 없어도 보관증으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금 세공업자는 실제로 보관한 금보다 더 많은 금을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10%밖에 금을 찾으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서 세공업자는 엄청난 부를 거머쥐는 은행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융 시스템은 훗날 영국 황실의 승인을 받게 되었고 결국 10%의 지급 준비금만 남기고 계속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 시스템이 자본주의와 함께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며
통화팽창, 즉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객이 은행에 100원을 예금했습니다. 은행은 이 100원의 10%인 10원을 금고에 넣고 나머지 90원을 다른 고객에게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애초에 100원이라는 돈은 은행을 거치면서 190원이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90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그 돈을 다른 은행에 예금하면 그 은행은 지급 준비율 10%를 빼고 또다시 81원을 다른 고객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100원이 271원이 된 건데요. 이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게 되면 100원이라는 돈이 1000원, 만원으로 팽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원리이고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의 급격한 상승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출 시스템이 꼭 나쁜 것일까요? 은행의 이러한 대출 시스템은 거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산업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삶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출이 없다면 청년 사업가들의 원대한 꿈은 아이디어에 그칠 수밖에 없고 또한 대출이 없다면 사람들의 소비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는 기업의 이윤을 가져다 주고 고용과 임금을 늘리기 때문에 결국 대출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그 때문에 자본주의 시스템은 언제나 거품 위에서 건설되고 무너지고 또 다시 건설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처럼 결국 우리 사회는 통화팽창, 쉽게 말해 거품으로 지어졌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저에게 현재 집값이 거품이냐라고 묻는다면 거품이 끼었다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대출 시스템 아래서는 거품이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지금부터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집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그림은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상승률을 나타냈고 하단에 정권별 임기 내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현 정부의 임기가 아직 조금 더 남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KB부동산 기준 전국은 29.8%가 상승했고 서울은 54.73%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시듯이 이전 정부에 비해서 확실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정권별 임기 기간 동안 연평균 상승률을 나타내 봤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전국은 연평균 5.04%, 그리고 서울은 무려 연평균 8.52% 상승을 했네요. 그러나 다음 그림은 두 정권 임기 기간 동안 약 8년 정도 되겠죠? 연평균 상승률을 봤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두 정부의 기간을 합쳐서 보면 연평균 상승률은 전국 3.81%, 그리고 서울은 5.75%로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새 정권 임기 기간 약 13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전국 3.54%, 그리고 서울은 3.63%의 연평균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상승률을 보면 전국 3.82%, 그리고 서울은 4.85%로 나오는데요. 이 수치는 현재의 폭등한 수치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물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올라갑니다. 1993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평균 물가 상승률은 약 3%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보통 5% 정도의 수익률을 보는데요. 물가 지표로 보면 그동안 너무 안 오른 부분이 현 정부 들어서 터진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폭등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 요소들과 규제 부작용 등으로 단기적인 급등은 시장에도 여러 문제점으로 작용했지만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 심한 거품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눌러왔던 힘이 다음에 언젠가는 발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부동산에 거품이 끼었는가를 보는 것보다 이 거품이 붕괴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기 위해 관심 있게 봐야 할 지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장 부분입니다. 산업이 성장하고 또 근로자의 임금이 늘어나고 소비가 활성화된다면 통화팽창, 즉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인플레이션은 사실 호황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실제 산업 성장이 나오고 또 지속한다면 현재 집값의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지면서 시장에서 적응하는 실제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아래 통화팽창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집값을 놓고 본다면 저도 지금의 집값은 단기간의 폭등으로 거품이 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데이터를 보면 어쩌면 그동안 반영하지 못한 상승분을 반영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거품이 터질지 또는 실제 가치가 되는지는 산업의 성장과 고용 지표 그리고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용해서 없어지는 또는 먹고 없어지는 소비재를 사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즉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자산을 사야 이후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으로 금일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